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하루 잘 보내셨나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하나인 동지입니다. 24절기라는 것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을 24개로 나누어 정한 날이고요. 24개의 절기 중에서 동지는 22번째로 오는 절기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로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동지를 경사스러운 날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날은 팥죽을 먹는 풍속이 있기도 한데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풍속들이 최근에는 거의 다 잊혀졌지만 동짓날 팥죽을 먹는 풍속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동지 팥죽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절기입니다. 오늘은 동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짓날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보고 계신데요. 태양의 환경이 270도가 되는 때라고 합니다. 환경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뭔가 그림도 되게 복잡하고 설명도 어려운 말로 써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계의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편리하게 쓰이는 각이라고 합니다. 동짓날은 태양이 남회기선인 적도 이남 23.5도인 동지선에 이르러서 태양이 가장 남쪽에 위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이날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요. 남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북반구에서는 추위가 대략 이 무렵부터 강력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동짓날의 일출은 대략 7시 43분경이고요. 일몰은 오후 5시 17분경이라고 합니다. 결국 낮의 길이가 한 9시간 33분 정도 되고요. 밤의 길이가 14시간 반 정도 되니 밤이 정말 길죠. 동짓날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기 위해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이 하지라는 절기 이후로 계속 밤의 길이가 길어져서 동짓날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지가 지나고 나면 다시 점차 낮의 길이가 길어져서 이 하지가 되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동지는 양력으로 크리스마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매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전통도 동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낮이 점점 짧아지는 것은 태양이 죽어가는 것이고 동지부터 다시 낮이 길어지게 되므로 이 태양이 살아나는 것으로 여겨져서 태양신을 기리던 축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널리 퍼지면서 태양신을 우리가 기릴 수는 없으니 대신 성탄절로 기념하자라고 해서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건 확인이 어렵겠죠. 동지가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것은 맞지만 해가 가장 늦게 뜨는 날인 것도 아니고요. 해가 가장 일찍 지는 날도 아니라고 합니다. 동지의 특성 때문에 일출과 일몰의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오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해가 뜨는 일출 시각은 1월 초순이 이 동지 때보다 더 늦어지고요. 해가 지는 일몰 시각은 12월 초가 더 이르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먹거나 소똥과 팥죽을 대문과 마당에 뿌려서 악귀를 내쫓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원래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유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중국의 오래된 책 중에 형초세식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씨라는 사람이 재주 없는 아들을 두었는데 동짓날에 그 아들이 죽어서 역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몹시 두려워했어서 이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서 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팥을 나눠 먹었다라고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로 전래된 시기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고려 말에도 팥죽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아마도 그 전부터 팥죽을 먹어왔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전통은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팥죽을 먹지 않는 동지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동지가 음력 11월 1일에서 9월 4일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는 애동지라고 불러서 어린 아이들은 팥죽을 먹지 않는 대신에 팥을 넣은 떡을 먹는다고 하네요. 이 동지가 음력 11월 10일 이후일 경우에만 팥죽을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바로 이 동지 팥죽입니다. 팥죽은 처음 보는 분들은 색깔이 붉은색이라서 이 음식이 빨간색인데 과연 맛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팥죽을 파는 가장 대표적인 식당으로는 본죽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 죽을 파는 곳에서는 파는 경우가 많고요. 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만드는 방법으로는 먼저 팥을 구매해서 물에 한번 씻어준 다음에 삶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한 5분 정도 끓여서 삶은 첫 물은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넉넉하게 많이 부어서 대략 한 40분 정도 삶아줍니다. 처음에는 한 강한 불로 5분 정도 끓이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35분 정도 끓여주는 것이죠. 팥이 삶아지는 동안에 이 새알심이라는 것도 같이 만드는데요. 새알심은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새알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그란 떡입니다. 그래서 이 새알심을 만드는 방법을 잠깐 소개하면 찹쌀가루에 소금 간을 아주 조금 해서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서 이 익반죽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손으로 동그랗게 새알심을 만들어서 끓는 물에 넣어서 동동 떠오르면 꺼내서 찬물에 식히면 새알심이 완성됩니다. 팥이 다 끓고 나면 꺼내서 믹서기로 한번 갈아주어야 되고요. 이때 설탕을 넣고 다시 중불로 5분 정도 잘 저어주면서 다시 데워주고요. 이때 미리 만들어준 그 새알심을 같이 넣어서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팥죽에는 좋은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지방, 당질,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 B1이 다량 들어있어서 신장병, 각기병, 부종, 빈혈, 숙취해소, 식욕부진 이런 많은 것에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좋다라고 소문이 나서요. 한 끼 식사로 꼭 팥죽을 챙겨 먹는 직장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팥죽의 풍습을 통해서 1년 동안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팥을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내려오게 된 풍습이 되겠죠. 중국의 유명한 책인 삼국지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전쟁 중에 하나로 적벽대전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적벽대전이 유명한 이유는 제갈량의 요술과 같은 예를 들면 바람의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어떤 전략들을 잘 사용을 해서 이 아주 어려워 보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책을 읽는 사람들을 아주 감탄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 적벽대전이 208년도에 동짓날 일어났던 전쟁이라고 합니다. 동지가 되면 일부의 계절풍이 거꾸로 부는 시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동지의 바람이 거꾸로 부는 것을 이용을 해서 조조의 함선을 불태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당이라고 하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마을에 설립이 되어 있는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되는 사설 교육기관이 예전에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서당이라는 곳에서는 동짓날에 입학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추위에 어떻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까 싶기도 한데요. 동지 이후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문을 깨우쳐서 밝게 크라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서당의 입학식이 바로 이 동지에 그래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하나인 동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셔서 다른 정보들도 바로바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